안녕하세요. 생명과학 황민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공부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희망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죠. 그래서 이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옵니다. 근데 여름방학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떤 학교는 한 20일 정도인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한 26, 7일 정도 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한 달이 채 안 되는 그런 기간인데 그래도 여름방학 기간에 학기 중보다는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이때 조금 생명과학 실력을 높여놓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희망사항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캐스트 제목은 고3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 가이드인데요. 일단 접니다. 황민준. 이제 저 다 알죠, 여러분들? 그쵸? 강의도 기출 강의, 그쵸? 일로 와봐 강의, 450제 강의 열심히 여러분들 강의 듣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황민준이고요. 자, 일단 우리 여름방학의 목표를 한번 세워볼 텐데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30분 동안 우리 생명과학 원 시험 시간이 30분이잖아. 30분 동안에 18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자. 여름방학 동안에. 그게 일단 목표입니다. 근데 18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 실력을 만들 거냐? 일단 가장 생명과학에서 기본은 단순 암기형, 개념형 13문제를 완벽히 맞추는 거죠. 이 13문제가 다른 문제들보다 풀었을 때 맞출 확률이 높은 문제죠. 시험 시간 안에서 30분이라는 촉박한 시간 안에서 시간 투자를 우리가 했을 때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개념형 13문제. 이거를 완벽히 다 맞추는 실력 완성이 기본이고 기본 베이스고 여기서부터 생명과학은 항상 시작하는 겁니다. 이 13문제를 어떻게 완벽히 다 맞추는 실력을 만들어요? 그렇죠.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어떤 문제? 일단 우리 황민준 커리큘럼에 있는 문제집을 먼저 다 풀어주셔야 되겠죠. 문제를. 그래서 우리 1, 2월 달에 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1, 2월 달에 많이 수업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 4월에 들었어도 괜찮아요. 분홍 색깔 문제집 있어요. 개념 완성 문제집. 개념 완성 문제집이 있어. 이 개념 완성 문제집이 검정색하고 분홍색하고 섞여 있는 그 문제집 있죠. 자, 제목이 이러한 문제집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개념 완성 문제집이 280문제가 요 단순 암기형 문제만 실려 있어. 물론 그 중에 방영구 문제라든지 혈액형 문제는 조금 거슬리는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유전 문제 같은 것보다는 훨씬 맞출 가능성이 높은 문제니까 요 13문제에 기본 문제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280문제짜리 개념 완성 문제집을 제일 먼저 풀어주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기출문제집에도 단원별로 우리 기출문제집이 돼 있으니까 기출문제에서 퍼즐형 계산형 문제가 안 나오는 그런 단원들 먼저 풀어주시고 기출문제집 한번 써볼까? 기출문제집 그 다음 풀어주시고 그리고 450제죠. 우리 엔제, 황민준 엔제 이름이 조금 어려운 450제였죠? 조금 어려운 450제. 요 순서대로 풀어주세요. 이게 가장 쉬워. 개념 완성 문제집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기출이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450제가 기출보다 살짝 어렵거든.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개념형 문제만 다 몰아서 다 푸는 겁니다. 요거 다 푸셨으면 이제 EBS 푸시면 돼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도 개념형 문제만 찾아가지고 쫙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학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유형별로 문제 스타일별로 쭉쭉 푸는 거예요. 한 유형만 그냥 다 1단원 문제만 쫙 풀고 2단원 문제만 쫙 풀고 혈액형 문제 쫙 풀고 방영구 문제 쫙 풀고 몇십 개 몇백 개를 한 유형별로 쭉쭉 몰아서 풀면 실력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방학 때 시간 있을 때 문제를 많이 풀자. 요 순서대로. 자, 그럼 이 13문제를 이 문제집들을 통해서 완벽히 맞추게 됐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도전이거든. 자, 13문제 이제 한 문제씩 우리가 더해 가는 것인데요. 제일 처음에 근수축을 하세요.
근수축이 가장 나머지 주제들 중에서 가장 쉬워요. 근수축은 공식이 있잖아. 그래서 열세 문제를 다 완성됐다 싶으면 근수축 문제만 쭉 푸는 거야. 자, 근수축 문제는 우리 어디 썼냐면은 일로 와봐 교재가 있었어. 예전에 커리큘럼에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로 와봐 교재가 있어. 일로 와봐 교재. 요 일로 와봐 교재에 근수축 문제만 한 60문제 정도 있거든. 그 근수축 문제를 다 풀고 기출에서 또 근수축 다 찾아서 풀고 또 450제에서 근수축 문제를 다 찾아서 풀란 말이야. 그럼 유형별로 연습이 쭉쭉쭉 되니까. 그럼 열세 문제에 나는 이제 근수축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막전이에요. 근데 막전이는 이제 퍼즐로 이제 장난쳐 놓는 게 좀 심하잖아. 그래서 막전이 문제를 퍼즐 해석이 약한 학생들은 막전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막전이 문제 어려워하는 학생은 여기다가 막전이를 넣어도 돼. 그러니까 염색체, 유전에서 제일 쉬운 게 염색체 분석이잖아. 염색체 분석이랑 단일인자, 다인자 다음에 여기에 막전이를 넣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막전이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 근데 난 막전이 자신 있다. 막전이 시작하는 방법, 유형 나누는 방법 나는 다 익숙해졌다. 그럼 막전이를 먼저 하는 거지. 그래서 막전이 문제도 요 순서대로 일로 와봐 기출문제집 450제 순서대로 막전이 문제만 쭉 푸는 거야. 한 놈만 패는 거야. 그게 중요해. 이 주제 여러 개 푸는 것보다 한 주제만 몇십 문제를 그냥 몰아서 푸는 게 실력 완성에 더 도움이 돼요.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익숙해져요. 유형 파악이나 문제 푸는 과정이요. 알겠죠? 체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니까. 그다음에 막전이를 그렇게 몇십 문제 쫙 두드려 패고 나면 막전이도 풀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15개. 그리고 염색체 분석. 유전에서 제일 쉬운 게 염색체 분석이지. 모든 염색체인지 일부 염색체인지 파악하시고 핵상을 먼저 쓰시고 2N짜리 먼저 분석해서 나머지 세포들과 비교하는 이러한 절차가 정해져 있고 항상 어려운 그런 퍼즐형으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염색체 분석을 또 쫙쫙 찾아서 다 푸는 거야. 그러면 16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단일인자, 다인자. 단일인자, 다인자도 문제 푸는 방식이 있잖아. 우리 대원칙이 있고 화살표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단일인자, 다인자 단독으로 나오던 결합된 형태로 나오던 여러 가지 유형 연습을 우리가 다 했었죠. 역시 찾아서 쭉 다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빵일리 OX 퍼즐이야. 빵일리 OX 퍼즐도 빵일리 법칙 9가지가 있잖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또 몇십 문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가 여름방학 목표예요. 여기까지 풀면은 이제 18개 맞추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말이 18문제지. 18문제 30분 안에 맞추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맞추는 거를 목표로 하고 여기까지 부단히 여름방학 때 연습을 좀 하자라는 거예요. 작년 수능에서 18개 맞추면 1등급이고요. 그렇죠?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18개 맞췄으면 100분위가 98이에요.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이제 여기까지 다 하시고요. 이 가계도랑 돌연변이가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잖아. 우리 생명과학원에서. 요거는 9월달, 10월달에 더 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1차적인 여름방학 목표는 여기까지. 알겠죠? 가장 어려운 두 주제는 뺐어요. 그래서 이 18문제를 완벽히 맞추는 거를 목표로 문제를 요 순서대로 한 종류의 유형을 딱 잡고 하루 종일 그 문제만 쭉 푸는 거지. 한 놈만 그냥 작정하고 다 털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이 18개를 다 맞출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는 그러한 여름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괜히 이렇게 구성한 게 아니에요. 항상 난이도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절차별로 이렇게 교재 구성해 놓은 거니까 요 순서대로 좀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여름방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18개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알겠죠, 여러분들? 여름방학 화이팅입니다. 황민준과 함께 화이팅.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또 Q&A 올려주시고요.